어떤 집안이 무너질 때 벼락이 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미소 한 번에 모든 것이 조용히 허물어집니다. 아들이 평생 사랑한 여자를 아버지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강철수는 55살이었습니다. 25해 동안 작은 건자재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직원 40명을 거느린 사장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성실한 아버지, 듬직한 남편, 존경받는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순희는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들 강민준이 태어나던 날 철수는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그 아들이 자라서 약혼녀를 데리고 집 현관을 들어서던 날 철수는 가장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지아였습니다. 26살. 눈이 크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웃을 때마다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민주는 그 보조개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낯선 집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철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그래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직장 때문에 주중엔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 준비를 위해 종종 민준의 부모님 댁을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예단 이야기를 나누러, 그 다음엔 혼수 목록을 상의하러,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이유 없이 왔습니다. 철수는 그때마다 집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일찍 귀가하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요즘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비겁한 것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딸을 키웠고 지아는 항상 든든한 아버지를 꿈꿨습니다. 민준이 좋았던 이유도 그의 집이 따뜻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관심은 그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철수는 지아가 힘들다고 할 때 들어줬습니다. 민주는 바빴으니까요. 철수는 지아가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가장 좋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민주는 멀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선을 넘었습니다. 순이가 처음 낌새를 챈 것은 남편의 핸드폰 화면 하나였습니다. 잠깐 식탁에 놓인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저장된 번호였는데 이름이 거래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첫 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순이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멈췄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이런 문자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에 가까이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이는 딸 같은 후배 한 명에게 부탁해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순이는 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아들의 신부였는데, 이 여자는 내가 미래의 며느리라고 예단을 준비하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리고 내 남편은 그 아이와. 그날 밤 순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서울 좀 올라올 수 있니?
민주는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전화하면 먼저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금요일 밤 차를 몰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긴지 순이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미어졌으니까요. 민주는 사진을 손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순이는 말했습니다. 사흘 전이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버지 어디 있어? 순이는 남편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시각에도 아버지와 지아는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카페 어느 거리처럼 서울 어느 골목이 그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그 카페 앞에 섰을 때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지아였습니다. 철수는 지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민준도 숱하게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위에 아버지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철수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건 부자지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 남자가 같은 여자를 두고 마주선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지아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나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지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책감인지 당혹감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까지 왔다는 것을 철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지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이 더 깊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뭘 설명하려고? 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사랑이야. 그 한마디에 카페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 아들의 약혼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민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세요. 지아는 내 여자예요. 아버지 며느리감이에요. 철수는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어. 그 순간 민준의 감정이 터졌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은 지아의 손에서 약혼 반지를 빼려 했습니다. 지아는 손을 뺐습니다. 철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진정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진정하라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네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순이는 결국 울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지아는 그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길바닥에 함께 넘어졌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쓰러져 있는 모습을 순이가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뭔 짓이야? 경찰이 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파출소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같은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지아도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네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갔지만 그날 밤 그 누구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주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선배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지아가 혼자 케이크를 먹고 있었고 민주는 용기 내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맛있죠? 지아가 웃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년을 사귀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지아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믿었던 자기 자신 때문에. 순이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밉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지금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철수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모르겠다는 그 한마디가 더 깊이 찔렸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허전함이었는지, 젊은 여자의 관심에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50 넘어 찾아온 어리석음이었는지. 변명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아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가슴을 도려냈으며 한 가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아는 그날 이후 민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그제서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버지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늘 든든한 어른 남자를 원했다고 자신을 위로해봤지만 그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아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이 결핍의 보상이었다 해도 그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까지 부숴도 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하고 가야 했습니다. 지아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민준 씨,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지금은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거짓이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줄 때 내가 왜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는지 지금도 스스로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나를 원망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 그도 몰랐습니다. 철수는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민준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그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란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책임 무거운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변명 같은 거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정말 어리석었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두 남자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들이 함께 울었던 마지막 기억은 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같은 방에서 껴안고 울었는데 이제는 문도 열지 못하고 각자 다른 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문이 얼마나 오래 닫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방 발령을 자원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골목이, 그 카페가, 그 모든 기억이 담긴 거리가 보기 싫었습니다. 순이는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부부가 남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꽃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했던 일이었는데 다시 그 일을 찾은 것입니다. 꽃을 만지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철수는 회사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유혹에 약했는지 매일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허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허전함을 그렇게 채우면 안 됐습니다. 세상에 아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아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부끄러운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지방에서 혼자 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꽃집 문 열었다고, 한번 와라고. 민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꽃집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순이가 장갑을 끼고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민준은 말했습니다. 아직요. 순이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럼 뭐 먹으러 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손을 봤습니다. 꽃을 다듬던 손이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50년 넘게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순이는 물었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민주는 말했습니다. 지아를 집에 데려온 게 나잖아요. 순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려온 게 뭐가 잘못이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이도 울었습니다. 작은 식당 구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는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요. 그 집의 봄은 그렇게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직 서로 마주보기 어색했습니다. 순이와 철수는 아직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었습니다. 전화는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는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한 짓을 하는 것도 가족에게이고 그 상처를 품고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것도 가족입니다. 그 모순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강철수는 그날 이후 아내에게 꽃을 사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순이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말했습니다. 꽃집 사장한테 꽃을 사주는 게 이상한 거야. 순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이 무너져도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납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강민주는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랑이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